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날씨는 계속적으로 좀 무더워지고 있는데 이놈의 이 코로나는 아직도 그 사그라들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뭐 그래도 3개월 전에 이런 폭락 사태 일단은 좀 일단락되었고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일단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향후 달러 약세 기반의 향후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고요.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적이었던 4월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럼 다시 또 달러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향후 몇 년만 달러 보유를 깊이 해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달러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제가 여기 위에다가 한번 링크를 걸어둘 테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꾹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코로나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는 없겠죠. 코로나 확산이 잠잠하던 이런 주요 국가들에게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시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는 경험해보지 못한 국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2차 증가세로 인해 다시금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미국의 경우 6월 20일경 한 3만 8천 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려감을 지속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도 거의 끝났다시피 생각했던 것이 일 확진자 수가 거의 60에서 한 7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강 국면에 들어서는 듯 했으나 다시금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게 다만 경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여전히 이런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이 또 한 번의 이 지역 봉쇄를 유발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앞으로 정말 다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대봉쇄를 유발한다면야 경제가 다시금 이 폭풍 전야 속으로 휩쓸려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의 기준을 말해보면 현재로서는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 주요국들의 정상들도 그것을 일단은 자기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4월에 시행되었던 대봉쇄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실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설령 앞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한들 대규모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전국 단위의 스테이 앳홈 현상은 벌어지지는 일단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국한하여 진행될 확률이 앞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2차 락다운이 앞으로 좀 현실화되기보다는 봉쇄 완화의 흐름이 1차 때와는 달리 약간 락다운의 형태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로 더해서 지금 오히려 정부의 이런 추가 부양과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완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봉쇄가 앞으로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고 경기는 오히려 가행 부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완만하게 회복을 한다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최근에 잇따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이 서비스 PMI와 제조업 PMI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4월에 대한 이 대봉쇄를 단행했던 시기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뉴욕 연은과 필라델피아 연은 PMI를 보게 되면 이 지표의 흐름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경기가 지금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구나 암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위축이 되었던 소비 부분이나 이 서비스업이 단연 지금 제조업보다 더 크게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확장 국면에서 먼저 진입이 예상되는 건 이 제조업이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비록 뭐 미국의 제조업 경기 흐름에 이런 회복이 좀 늦었던 것은 뭐 일부 자동차 생산 조업 라인의 중단이 5월까지 약간 이어졌던 여파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뉴욕 여는 PMI와 이 제조업 필라델피아 여는 PMI를 보게 되면 6월에 발표된 실적이 무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될 미국의 6월 제조업 PMI도 상당 부분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경향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서비스업 PMI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분의 회복 추세가 앞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소비나 서비스 항목의 부분은 뭐 회복이 조금 이렇게 더딜 수도 있으나 역시나 점진적 회복 추세로 나타날 것이며, 특히나 제조업 PMI는 좀 가파른 행보를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주제가 달러 이야기인데 초반에 왜 이런 경기 흐름을 이야기하고 왜 자꾸 넌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경제는 다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움직이기 때문이고, 이런 PMI의 상승 흐름을 뒤에 달러랑 연관지어서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 선은 아까 보신 뉴욕 여는 PMI를 나타낸 것이고, 검은색 선은 제가 달러 인덱스를 따온 것이고요. 지금 뉴욕 여는 PMI가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회복한 흐름을 나타낸 걸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흐름으로 지금 상당 부분 회복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여는 PMI 지수의 경우, 제가 뭐 2000년대 이후는 자료가 조회가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지 않은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과거 달러 약세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기, 그리고 이 달러 약세가 장시간을 구리고 있는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이 연은의 이 PMI 지수가 100 이상, 이 110 이상의 이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또 공교롭게도 이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국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위기 구간을 거치면서 달러가 재차 강세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거의 이어진 상당히 오랜 구간의 이런 달러 인덱스 90 이하의 국면에서 지속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역시나 이 여는 PMI는 110 이상의 이런 강한 국면을 계속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달러는 미국의 경기를 이 강하게 한다는 걸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2015년 되기 전부터 갑자기 이어진 이런 강달러 국면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PMI가 또 갑자기 하방 압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16년도부터 이어진 이런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또다시 PMI가 이렇게 상승 기지개를 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18년도부터 이어진 강달러 국면, 그리고 또 재차 지금 강달러 국면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다시금 약달러 국면이 이렇게 펼쳐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단연 그 이후로 첫 번째 이런 PMI 지수를 보듯이 최악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정점을 찍었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악의 정점이라면 이는 달리 말하면 달러가 이미 고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달러의 가치와 이런 PMI의 이런 흐름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4월 경기가 최악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달러는 이미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약세로 선회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상 미국의 제조업 PMI 상승은 결국 한국의 이런 코스피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요. 한국의 경우, 그리고 뭐 코스피의 경우 수출 주도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스피가 본격적인 이런 상승을 주도하려면 제조업의 성장, 이런 역할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PMI가 이 110 이상의 이런 확장 국면을 보이게 되면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하락기에는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보면 이 지수와 이 코스피 연동되는 흐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치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잡아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또 이어진 16년도부터 이어진 이런 PMI 반등 흐름 속에서 또 코스피가 또 재차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둑 이후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전히 앞으로 회복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 흐름, 그리고 경기 회복 흐름, 그리고 PMI 상승, 그리고 코스피 상승은 결국 뭐 하나만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뭐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팔아야 할 시점이 아니라 적어도 이 뉴욕 여는 PMI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줄 때, 이때 이 고점에 다달랐구나, 이때 가서야 이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또 회복을 보이면서 오늘 PMI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점차 회복되어 나타나는 흐름으로 나타날 때 전 세계 경기는 뭐 마냥 비관적으로 일부 분들이나 뉴스나 언론에서 떠들어대겠지만 이 가랑비에 어쩌듯이 이렇게 회복을 하는 법이며, 아마 거의 이 부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 가서야 경기가 좋다고 뉴스나 언론에서는 떠들어댈 것이 제가 보기엔 뻔해 보입니다. 아무튼 저깍씨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이 달러의 장기 약세, 중장기 약세를 주장해 왔으며 이미 5월 초에 이런 달러는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남은 일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 펼쳐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방향이 이렇게 보여야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최근에 엄청난 하방으로 달러 약세 움직임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 원달러도 이하 개별 흐름으로 움직이고 그러진 않고요. 보시다시피 대개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는 같은 흐름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데 원화는 더 약해진다는 이런 개소리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분들이 뭐 달러를 많이 보유하시건 덜 보유하시건 뭐 사시던 말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이 부근에서 상당히 달러를 아마 많이 사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게 이 영상의 제 요지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또 댓글에 뭐 달러가 최고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고 말고는 항상 말하지만 본인 자유이고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답은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결국 미래가 증명해 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전 달러가 향후 몇 년간 상당한 약세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을 뭐 몇 번 하니 줄곧 보신 분들은 이제 귀에 달러가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뭐 수도 없이 언급을 했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제조 PMI를 들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그릴 것이며 이 또한 이 달러 약세 요인인 바 이는 달러의 상관계를 띠며 움직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PMI의 상승은 이 달러 약세 그리고 코스피 상승이 되는 법이고요. 제가 보기에 달러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보이고요. 이는 코로나가 피크점을 찍었다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미 뭐 달러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최근에 좀 받았죠. 이미 역사상 최대로 풀린 달러는 결국에 미국 스스로도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스스로도 약달러를 실현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네 놈이 뭐라 하든 모르겠고 달러 그냥 봄이니까 계속 살 거야 이런 분이라면 뭐 본인의 판단을 제가 존중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달러보다 매력적인 자산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한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멤버십에서는 이 돈을 벌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이런 경제의 추세 흐름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단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